사실은 저희 처가 훨씬 많이 이제 하고요. 네, 저는 많이 못 보살폈긴 했습니다. 제가 약간 저희가 결혼에 비해서 좀 늦게 애를 낳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막 하나를 더 갖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에서 이렇게 끝나버려가지고 아쉬움도 좀 있긴 있고요. 네, 일찍 좀 서두르지 못했던 면이 좀 컸죠. 그 커리어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낳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그런 자신의 커리어나 이런 것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결혼하고 싶을 때 결혼해서 낳고 싶을 때 낳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의 루트가 있어야 된다. 근데 너무 계산을 많이 하게 되고 고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뭔가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면 너무 늦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가지고 기른다는 게 얼마나 인간으로서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문제인지를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려고 노력뿐만 아니라 제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문화적인 요소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 못한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고 했으면 좋겠을 일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요. 아이는 아직까지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근데 여건의 문제,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역량 내지 여건의 문제잖아요. 역량이라는 게 개인의 역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이제 아까 주 대표님께서는 부모가 포기해야 할 몫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모든 자녀의 양육이라고 하는 건 그 포기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포기는 그렇게 기분 나쁘게 쓴 표현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족 구성을 하고 내 아이 세대들이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문제와는 좀 다른 경로를 선택했어. 일종의 기회비용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한쪽을 포기한 거죠. 근데 다른 한쪽이 주는 효용이 훨씬 더 높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높은 효용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부모가 도와줄 수도 있고요. 제가 사회를 바꿔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겁니다. 합계 출산율 자체는 뭐 사실 이 데이터는 제가 오래전부터 추적해 왔던 거라 이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계속해서 느끼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 문제가 일부 약간 나오는 척 하다가 그냥 뭐 이상한 싸움으로 휘말려 들어가면서 얘기도 아예 되지도 못했잖아요, 제대로. 토론 제가 진행할 때도 보면은 이런 굵직한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 토론하지도 못했었고요. 결국에는 우리 국가가 말은 이렇게 많이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책 경쟁에 있어서는 이런 식의 핵심 이슈들이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이슈가 되지 못한다라는 점, 이게 뭐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윗세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때가 훨씬 더 가난했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경제적인 요인에 오늘은 토론을 집중을 했는데 문화적인 것과의 결합된 방식을 저는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문화적인 요인이 뭐냐면 상대적 박탈감이 이제 경제 플러스 문화가 작동하는 영역인데 요즘엔 자기가 눈 돌리는 곳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것들이 표준적인 삶의 형태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너무 많은 미디어적인 요인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내 세대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늘 되게 못 사는 사람인 것 같고 감당 못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러니까 그냥 개인의 어떤 행복이나 좀 추구하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은, 그게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만든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차후에 한 번 더 토론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문화적으로 여전히 그래도 가정을 구성하고 아이를 낳는 게 일반적인 삶이야. 그리고 그게 행복해. 나도 그래야지. 라고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끊어진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어려운 게 보이는 거고, 자기가 상대적 발탁감이.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그래야 될 의무를 못 느끼고, 그래야 될 행복을, 가치를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문화적으로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이게 깨기가 엄청나게 어렵죠. 인식을 깨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차라리 경제를 바꾸는 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완성된 인식을 깨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저는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용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공포 마케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충격을 느낄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 충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나 공포 마케팅을 함부로 쓰면 되게 이른바 역치가 올라간다는데 자극의 강도가 너무 센 걸 여러 번 맞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 다 같이 망하자. 이런 파국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만 그래도 해결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긍정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라도 좋은 선택을 하는,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격려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격려의 형식이 바로 아까 이제 최 교수님이나 조 대표님이나 용 의원님이나 허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몇 가지 굵직한 정책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골맞다는 얘기고, 이 골문 걸 도려내겠다라는 관점에서 나는 이렇게 도려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 정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세, 재정, 주거, 굵직한 정책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정책 레토릭 붙이지 말고 이 큼지막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의 문제를 논의를 하는 게 결국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부분을 오늘 논의했습니다.